오늘은 베트남 결혼에서 베트남 신부의 인물만 보고 결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물 중요하죠. 사랑의 시작도 호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감이 가려면 솔직히 인물이 내 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맞을 겁니다. 저희 방식은 사진으로 서로에 대한 호감도 체크를 먼저 하고 어느 정도 호감이 갈 때 화상으로 먼저 맞선을 하게 됩니다. 그 화상 맞선을 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죠. 물론 연락을 해 가면서 서로가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론 그만 연락을 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전에도 영상으로 올렸던 이야기인데 인물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인물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결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는 나의 경제적인 사정, 즉 한국 여성이 원하는 정도를 맞춰줄 수 없는 상황 혹은 그게 싫은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성의 나이대가 30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베트남 여성의 젊고 순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트남 국제결혼이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있고 모두 나쁜 여성들만 있다면 이 베트남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을 겁니다. 다른 대안이 분명히 나왔겠죠. 하지만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걸 보면 분명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볼 만한 결혼이기에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불안한 마음은 있죠. 걸리는 주위 시선도 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 당연히 드는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결혼을 한다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또 다른 걱정들이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길게 나열한 이유는 분명 한국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결혼이 쉽지 않고 그에 반해 베트남 결혼은 내가 감당하기에 가능해 보이고 또 몇 가지 걸리는 것만 제외하면 낫다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베트남 결혼으로 눈을 돌린 케이스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렇게 나의 현재 상황에 타협을 한 다음 베트남으로 마음을 돌렸는데 이제부터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왕 하는 거 한국 사람처럼 생겼으면 좋겠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 학력도 고졸 혹은 대학교는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베트남 처갓집을 도와줄 수 없기에 집안 형편이 좀 괜찮은 신부였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나이가 좀 어렸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예뻤으면 좋겠다는 욕심. 누구나 원하는 결혼이죠. 하지만 이런 신부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차이가 나면서요. 제가 이런 신부를 만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신부는 첫 번째 국제 결혼을 하지 않아요. 있다 하더라도 내 차례까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신부는 사진이 돌지 않아요. 한국에서. 이 신부가 마담을 찾아가는 즉시 마담은 전화를 합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예, 당연히 평상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잘 대해주던 에이전시에게 전화를 하죠. 그날 매칭이 끝납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사진이 국내에서 돌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요? 이거는 신랑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제가 베트남 국제결혼 13년 차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즉 다시 말해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부를 우리는 욕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인물이 내 기준의 70% 정도만 되면 바로 인성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인성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오기 전에 한 달, 두 달 카톡으로 서로를 알아간 다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와서 만나고 결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으로 먼저 만나고 나서 싫지 않을 정도면 이제는 대화로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을 해 가면서 이 사람이 나와 맞는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한 달 넘게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랑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모르시겠나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국제결혼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식에 토를 다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한 달, 두 달 만나지도 않고 핸드폰만으로 연락을 하는 건데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그러한 이유로 그럼 그 회사들은 그 한 달이라는 서로를 알아갈 기회조차도 신랑 신부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한 달, 두 달이면 신부에 대해 대부분의 모습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돈을 밝히거나 나에게 관심이 있나 없나, 혹은 게으른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주위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지, 화를 자주 내는지 등등 대부분의 남자들이 싫어할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동안 깨질 확률이 있잖아요. 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신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혹은 굳이 이렇게 업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거나,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다 받아 놓으면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파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한 달 넘게 신랑에게 시간을 줄 여력이 없는 업체들이 하는 변명인 겁니다. 쉽게 결정한 결혼 아니잖아요. 국제결혼이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진행하지 마세요. 쉽게 돈도 내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돈을 지불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